네,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신생 건물들, 즉 준공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건물들, 관리단 집회를 열고, 그래서 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런 자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이런 신생 집합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현장에서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즉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의 관리를 시행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사가 온전하게 관리권을 신생 관리단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즉 시행사가 계속 관리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행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극소수 시행사가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적법한 관리단이 생성되면 이런 관리 업무는 잠정적이기 때문에 관리 업무를 멈추고 이제 관리단에게 인수인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부 그렇지 못한 시행사가 있어서 이런 관리단과 분쟁을 빚고 그 건물 구분 소유자나 입주자들과 분쟁을 벌이고 그래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행사는 그 집합 건물의 관리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언제까지냐 하면 관리인 집합건물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있을 때, 즉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양자는 시행사예요. 이런 시행사는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면 그때까지 관리 업무는 유효하지만 이렇게 선임된 이후부터는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시행사가 이런 관리를 위해서 뽑아놓았던 어떤 위탁관리 업체 있잖아요. 관리회사. 이런 관리회사의 업무도 그 관리회사가 시행사하고 위탁계약을 몇 년을 체결을 했는지 상관없이 이렇게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면 그 업무는 자동 종료됩니다. 이 점 자주 문제가 돼요. 그 위탁관리업체가 시행사하고 5년짜리, 10년짜리 어떤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인 선임돼 버리면 그 시행사하고 관리회사의 계약이 몇 년이었든지 상관없이 더 이상 그 건물에서의 관리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하고 새롭게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시행사에서는 관리인이 최초로 선임되면 여기서 관리인은 관리단 대표입니다. 이게 관리 수장이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가 선임이 되면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예, 보시는 것처럼 뭐 난리가 났죠. 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 뭐 밀치는 행위. 자,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이게 제가 자문했던 곳입니다. 자문하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 시행사 쪽에 있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제가 어느 현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다 제가 처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지는 못하도록 처리해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주자들이세요. 소유자분들이신데 여기 앞에 계신 요분들이 지금 시행사 쪽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시행사 쪽 분들인데 집회의 진행을 이렇게 좀 거칠게 이렇게 방해하시죠. 결국 이 집회는 성사시켰습니다. 이렇게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안들을 세웠기 때문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렇게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반대하는 기회를 드리면서까지도 저희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적법하게 관리는 결국은 선임했어요. 근데 하마터면 거친 행동 때문에 심지어 막 밀쳤잖아요. 사회자를 밀쳤잖아요. 이런 밀치는 행동 때문에 집회가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무산될 뻔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의사봉도 뺏고 막 사회자를 밀쳐가지고 막 입을 막아서 그냥 집회가 중간에 도중에 파행으로 또는 성사되지 못하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총회는 그냥 밀고 가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관리 선임까지 다 끝난 그런 현장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보통은 다 이렇게 얌전하세요. 일반적으로 집회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관리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의문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수행한 현장들을 모아서 카테고리로 묶어보니까, 자, 이런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왜 시행사가, 여기의 시행사는 정말 일부입니다. 제가 모든 시행사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좀 극히 일부인 시행사인데요. 자, 일부인 시행사가 이렇게 관리권을 놓지 않으려고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관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잡히더라고요.